예, 있었다라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. 근데 그 두 가지 말씀 중에 그 세월호 사건 참사 당시에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약간 제가 좀 생각이 달라요. 그러니까 뇌물죄 문제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직무수행의 성실성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, 성실하냐 안 하냐 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냐를 계량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수치로 나타내기가.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건데 사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의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충분한 사실관계만 가지고 있었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. 예컨대 뭐 그냥 적당히 뭐 내 일도 아니고 뭐 내가 구조 전문가도 아닌데 뭐 그냥 괜히 뭐 이제 중대본 가봤자 방해만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 어쩐지 좀 불성실하다 혹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아예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렸다. 그러면 그거는 이 직무수행의 성실 불성실 여부가 아니라 아예 직무유기. 공무원으로 치면 출근해서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출근 안 한 거예요. 만약 대통령의 그 전날 밤부터 당일날 점심때까지의 행적이 소상히 밝혀졌더라면 그 문제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봐요. 근데 대통령도 안 밝히고 통화 기록이라든가 뭐 아무 증거도 없고 이제 그런 조건에서는 이 문제를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치 않았던 거죠.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저는 정치적으로 공격했다. 저는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. 제가 짤막하게만 좀 우리 정도원 박사님이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. 사실 대통령이 막 출근을 해서 열심히 했어도 아이들을 못 구했을 수도 있어요. 그 긴박한 재난이었고 막 그 군에도 동원령을 내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이 세월호 참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대통령이 구조 전문가도 아니니까 어떻게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고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같이 마음 졸이는 그것만 했더라도 뭐 못 구했다고 탄핵하자는 게 아니에요. 무능을 이유로 탄핵하자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뭐예요? 대통령이 우리한테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. 못 구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요. 그 사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. 다만 대통령이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아이들 부모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때 뭐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. 모르니까 화가 나죠. 그러면 늦게라도 그때 제가 뭐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텐데 뭐 안 했습니다라는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탄핵 사유가 안 되지만 국민들의 마음으로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된 거예요.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논리적으로는 우리 정태호 의원님 말씀이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. 그러나 문제의 핵심이 거기 있는 것은 아니었다. 그 점만 좀 덧붙여 주세요. 그러니까 저도 한 말씀 좀 더 드리겠습니다. 아까 정실 여부가 아니라 아예 직무유기. 공무원으로 치면 출근해서 일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출근 안 한 거예요. 만약 대통령의 그 전날 밤부터 당일날 점심때까지의 행적이 소상히 밝혀졌더라면 그 문제도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었다고 봐요. 근데 대통령도 안 밝히고 통화 기록이라든가 뭐 아무 증거도 없고 이제 그런 조건에서는 이 문제를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치 않았던 거죠.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. 저는 정치적으로 공격했다. 저는 그렇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. 제가 짤막하게만 좀 우리 정도원 박사님이 지금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. 사실 세월호 참사 당시의 대통령의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충분한 사실관계만 가지고 있었다면 달리 판단할 수도 있었다고 봐요. 예컨대 뭐 그냥 적당히 뭐 내 일도 아니고 뭐 내가 구조 전문가도 아닌데 뭐 그냥 괜히 뭐 이제 중대본 가봤자 방해만 될지도 모르고 이러면 어쩐지 좀 불성실하다 혹은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예 출근도 안 하고 아예 보고도 제대로 안 받고 그러니까 아예 아무것도 안 해버렸다. 그러면 그거는 이 직무수행의 성실 불성실이 있었다라는 걸 지적하고자 합니다. 근데 그 두 가지 말씀 중에 그 세월호 사건 참사 당시에 대통령의 행위와 관련해서는 약간 제가 좀 생각이 달라요. 그러니까 뇌물죄 문제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사실 헌법재판소가 직무수행의 성실성이라는 추상적인 어떤 개념, 성실하냐 안 하냐 하는 건 있지만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냐를 계량화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. 수치로 나타내기가. 근데 그런 거를 가지고 이제 이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건데 사실 대통령이
막 출근을 해서 열심히 했어도 아이들을 못 구했을 수도 있어요. 그 긴박한 재난이었고 막 그 군에도 동원령을 내리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했을 수도 있어요. 지금 이 세월호 참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대통령이 구조 전문가도 아니니까 어떻게 나와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떻게 하고 국민들이 마음 졸이고 있을 때 같이 마음 졸이는 그것만 했더라도 뭐 못 구했다고 탄핵하자는 게 아니에요. 무능을 이유로 탄핵하자는 것도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과 국민의 일상적인 삶을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뭐예요? 대통령이 우리한테 신경 쓰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. 못 구했다고 뭐라는 게 아니고요. 그 사고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. 다만 대통령이 그 긴박한 순간에 그 아이들 부모들뿐만 아니라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뉴스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을 때 그때 뭐 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. 모르니까 화가 나죠. 그러면 늦게라도